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다시 한번 증시 쌍두마차로서 기염을 토할 태세입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68%가, 현대자동차는 49%나 줄어들었는데요. 덕분에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130만 원, 현대차는 18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0.15%가 상승했고 현대차는 4.23%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유로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 덕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룹 조직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계열사 매각까지 이재용 효과를 둘러싼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부지 매입 이후 15만 원 선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발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 실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의견 좀.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현대차가 8만 5천 원이라고 나갔어요. 8만 5천 원이면은 집을 아니죠. 팔고 다 팔아서 사고 싶습니다. 18만 원이죠. 네, 현대차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간 점 사죄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 안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더 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거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래서 결론 먼저 우리 결론을 먼저 내고 가자. 결론부터 내고. 삼성전자 사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삼성전자 좋아 보입니다. 좋아 사실상 보입니까? 뭐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홍 대표님은? 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연말을 맞이해서 우선주를 사겠습니다. 우선주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그 이유. 지금 삼성전자 꼭 왜 머스트헤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뭐 지금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사실 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가격 단위가 높다.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게 아니라 가격 단위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K탑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13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요. 사실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면은 뭐가 나오죠? 배당 나오죠. 우리 홍범재 대표가 딱 얘기했듯이 우선주를 사는 이유도 배당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만약에 빌려서 팔은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공매도나 대차 거래에 의해서 매도한 그 주식들은요 배당까지 물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살 수 없겠죠. 사실상 수급에 대한 부분은 기관이든 아니면은 공매도를 친 세력이든 아니면은 대차 거래에 의해서 판 세력이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네. 한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130만 원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지금 삼성그룹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사실 삼성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사장단에 대한 그 인사나 이런 것들도 좀 축소화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잘 넘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뭐 중국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성장률이 꺾였다, 이제 다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샤오미에도 밀리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한테 밀리고 있고 지금 고가 시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에게 완전히 이제 그 다운이 돼서 그러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 삼성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점을 지나고 꺾였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제 그 애플이 어떤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올해 한 44% 정도 이 주가의 성장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5년에는 스마트폰이 확 바뀐다라고 회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어떤 스마트폰이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좋아서 이 회전이 안 돼요. 제품이라는 건 기업주 측면에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그냥 쓰고 말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나 중저가 폰이 오히려 그 샤오미한테 밀리는 이유도 새로운 진입자들이 중산층이나 이런 어떤 수요들이 저가 폰을 오히려 선호하고 이런 경제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데 2015년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갤럭시 6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폰 6처럼 대변화가 오지 않을까. 아마도 삼성전자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네네. 제가 여기 호호 반도체라 그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우리가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주를 비롯해서 오히려 매수를 해서 배당도 이 경영진에서 확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는 다른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오늘 그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은 충분히 병행하는 종목으로서 삼성전자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샤오미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샤오미보다 더 매력적인 폰이 있습니다. 어떤 중국의 거죠? 원 플러스거든요. 중국의 원 플러스인데 이 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앞에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800만 화소, 후면이 1,3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1,300만 화소인데 이번에 이제 대만 HTC에서 나온 HTC 디자이어 1이라는 디자이어 I라는 그 폰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전면도 1,300만 화소고 후면도 1,300만 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어떤 그 변화 아마 카메라 쪽에서 찾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래서 뭐 파트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핫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삼성이 지금 시장에 대한 게임의 룰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화면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뭐 레이준 회장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팀 쿡 그리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우리가 딱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레이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딱 이미지를 올렸을 때 되게 혁신적이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삼성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사실 애플의 소송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아니라 삼성에게 애플이 소송을 걸어갖고 성공한 건 뭐냐면 삼성에게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삼성에게 가장 아픈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안드로이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인 이 안드로이드도 사실 삼성에 팔려고 왔었죠. 근데 삼성에서 안 사줘갖고 구글로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컨틱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이언 오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스티브 컨틱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안 맞으니까 결국엔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이언 오젠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공급하는 데가 바로 원 플러스인데 여기가 삼성보다 더 빨리 막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더 빨리 해줘. 이번 롤리팝 같은 경우 업데이트도 구글 레퍼런스 폰 다음으로 빨리 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원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그 돈 들고 찾아오거든요. 기회들이. 근데 이걸 갖다 발로 뻥뻥 차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아마 그거 아닐까요? 올해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니? 그렇죠. 네, 그 충분하게 정도? 그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반도체 업체에서 스마트폰 업체로 이미지가 탈바꿈이 됐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전력적으로 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 그 R&D에 대한 그 투자, 인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뭐 안 된다고 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좋은 소스가 있는 것들을 내보냈다라는 것들, 컨택을 못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변화에 스마트폰에 접근한 것은 굉장히 좋았다. 그것은 굉장히 빨리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애플만 따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 애플의 그 하이엔드 제품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중국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 가만히 보니까 비싼 폰을 안 산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중저가 폰에 대한 생각이 또 들었고, 사실 또 중저가 폰에 대한 그 캐파를 늘려갈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정책적인,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홍문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제품에 대한 혁신, 요번에 갤럭시에 대한 혁신이 안 일어났거든요. 아이폰 6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갤럭시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은 바뀔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대감에 의해서 얼마만큼 팔려 나갈지 이거는 나중 문제이지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착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유보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그 발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M&A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나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 있는 그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그 컨택을 하면서 M&A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경쟁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카메라 쪽에서도 변화하지만 이 플렉서블 쪽에서도 좀 변화하고 디스플레이에서도 더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소하게 변화하는 것보다 아마 2015년에는 확 변해서 또는 이 저가폰도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이렇게 캐파를 증가하는 걸로 베트남 공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로 어떤 승자는 누가 추격 오는 거나 새로운 창조,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현대차도 오늘 18만 원에 안착하면서 어떤 제자리를 찾는 분위기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대차가 일단은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현대차가 이제 그 분명히 11월 미국 판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야, 그 미국에서 11월 그 자동차 판매량을 봤더니 그 SUV하고 라이트 트럭 위주에 대한 판매량 증가였기 때문에 현대차 세단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인도하고 중국에서에 대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 시진핑과 그 아베 총리의 그 면담 과정 봤습니까? 사진 보셨죠? 못 봤습니다. 아주 그냥 쌩하는 그런 그 사진이었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그 시진핑 주석의 그 표정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실 이제 자동차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지금 이미 우리는 뭐 더 이상 애국심을 갖고 자동차를 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중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국심으로 지금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 반영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 현대차를 지금 본다면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국내 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해외 현지 공장들이 가속화되고 증설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키워드를 잡고 우리가 시선을 보면 확실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하게 이렇게 확대되듯이 현대차 역시도 중국 공장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데 약간의 이제 허가 면에서 중국 정부가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증설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신차로서 어떤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프로모션을 또 이제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력과 현대차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다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원화와 환율의 어떤 그 불리함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 공장의 매출이 가속화된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글로벌 4위의 완성차 업체입니다. 이 글로벌 4위의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 국한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37.4%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4.4%, 유럽 시장에서는 3.3%, 중국 시장에서는요 5.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글로벌 4위의 완성차 업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간에 지금 많이 나왔던 것은 엔화 약세에 의해서 일본, 뭐 도요타 자동차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본의 완성차 업체와 경쟁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까 홍은지 대표가 잘 얘기를 해줬죠.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요, 일단은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9.9%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나 보니까 성장률이 15.5%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흥 시장에서 많이 팔 수 있는 곳. 그리고 중국 시장 우리 이승원 대표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나라도 애국심에 호소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그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가까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한류라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뭐 삼성동 부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투여되는 그 위치에서 사실상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왔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는 그렇죠. 프리캐시 플로우, 우리가 이제 잉여연금 흐르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장 4공장, 5공장 졌죠. 엘라바마 공장 짓죠.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또 증설하죠. 그다음에 또 유럽에도 또 공장 짓는다고 하죠. 거기다 지금 보게 되면은 또 현대차 부지 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돈 들어가야죠. 개발해야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만큼 프리캐시 플로우가 안 좋아진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싸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싼 현대차 기아차가 낫겠느냐, 아니면은 그 공장 짓는 동안 물건 갖다 실어 날르고 기계 설비 장치 설치해야 되는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위아, 요 두 개 놓고 본다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현대 네. 글로비스과 같이 병행해서 성장을 하겠죠, 어차피. 그러나 이제 현대 글로비스든 현대 위아든 다 성장을 하고, 아까 우리 신학수 상무님이 얘기했듯이 중국 공장과 인도에서, 즉 인구수가 많은 데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나라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기업인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다 인식을 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도요타랑 또는 BMW나 벤츠 이런 글로벌 기업체랑 비교를 해서 어떤 밸류를 우리가 따지는 게 더 적절하는 게 아니냐.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는 우리 부지를 샀든 뭐 공장을 증설을 해서 가감을 했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서 밸류를 따지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밸류에 대한 쪽에 홍 대표님은 좀 더 무게를 두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래도 현대 위아나 현대 글로비스가, 왜냐하면 공장 가동률이 중국에서 110%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10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을 늘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것도 아마 투자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꼼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